네, 제가 이번에는 방학 동안에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학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과학 점수가 조금 이렇게 보통 수준으로 나오는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과학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시간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잘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저만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보통의 잘하는 학생들도 학원의 도움을 좀 받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나. 네, 수동적으로 공부해서는 더 높은 결과나 더 좋은 과정을 끌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점을 중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새로운 걸 해라, 무슨 방법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럴수록 더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과학이 왜 쉽다고 생각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보통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해가 잘 되죠. 잘하죠. 특히 과학은 이해 과목입니다. 잘 외워진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잘 된다는 거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과학 공부 이제 점수가 잘 나와서 끝이 아니라 좀 더 깊고 어려운 내용을 공부해 볼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을 대비를 해야 되지 지금 쉽다고 난 잘하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나중에 점수를 떨어뜨리고 좀 공부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단어가 잘 외워진다. 즉 암기력이 좋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는 학생, 암기가 잘 되는 학생.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둘 다 잘 되더라고요. 완전 부럽죠? 완전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솔직히 이해도 잘 안 됐고요. 잘 안 외워졌어요. 정말 이 난공불락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전 둘 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해가 잘 되고 단어가 잘 외워진 사람들은 더 많은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 유형을 대비해 놓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 배운 내용들이 쉽다고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테니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과학 공부를 많이 해도 잘 안 나온다. 잘 나온다. 네.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 공부를 많이 해도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꾸로 읽었어요. 자, 과학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공부 많이 안 해도 잘 나온다. 그러는 학생도 있어요. 진짜 완전 부럽습니다. 꼭 반에 가면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보면은 공부 습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머리만 믿고 특별하게 공부를 한다든가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도 공부 계획을 짜서 일정 시간 동안 공부를 한 시간을 제 스스로 만들어 본다든가 공부를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억지로 일부러라도 한번 그 방학 동안에 찾아봐야지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잘 나오니까 앞으로도 잘 나올 거야. 초등학생이나 한 중학생 1, 2학년 정도라면 머리만 믿고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전 예상을 해요. 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는 노력 없는 영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의 이제 대부분이 자꾸 한두 번에 틀리죠. 100점 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반마다. 상위권이지만 한두 문제 계속 틀리는데 보통 실수로 틀리지 이거 몰라서 한두 문제 틀린다는 학생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말했을 때죠. 그런 학생들은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조금 여유가 있을 테니까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혹시나 선생님이 문제를 좀
틀어서 낸다거나 숫자를 바꿔서 낸다거나 하여튼 다른 사고방식의 문제를 낸다든가 할 때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학 때 공부를 더 할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공부 시험 끝났다고 놀지 마시고, 당연히 사람이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놀고 싶겠지만 방학 동안에 인강이나 또는 문제집을 활용하셔서 자기 수준을 벗어난 거, 자기가 만약 초등학생이면 중학교 거도 한번 건드려보고 혼자 말하는 거면 스스로, 아니면 중1이면 뭐 중2 거를 한번 도전도 해보고 해서 자기의 실력, 내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방학 동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과학은, 특히 과학이란 과목은 연계성이 높아요. 초등학교 나온 게 중학교 또 나오고 고등학교 또 나오고 대학교 가면 또 배우고. 그래서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쉽다고 하는 학생들은 이해가 되면 다음에 배울 내용도 무난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연계성이 높으니까. 초등학교 거 이해 잘하면 중학교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중학교 거 또 이해를 잘하면 고등학교 과학을 배울 때도 와,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왠지 이해는 되다. 예, 그게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강이나 문제집을 보통 활용을 많이 하는데, 스스로 좀 사고력, 생각하는 힘을 좀 키우고 싶다. 아, 나는 새로운 문제를 탁 풀었을 때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라도 어떻게든 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키우고 싶다면은 자기 혼자 문제집을 통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풀어본 시간을 갖고요. 나는 그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유형을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인강을 통해서 시간을 좀 아끼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인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혼자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학년, 자기 1학년이면 1학년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하면 나중에 배울 내용, 뭐 1년이나 뭐 한 학기에 이후에 배울 내용을 100% 잘 더 이해해서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과학은 다시 말해서 연계성 높으니까 지금 해당 학년의 이론을 좀 더 어렵게 공부하고 다양하게 공부해서 그거를 문제 풀 수 있다면 다음 학기나 다음 문제 굳이 예습을 안 해도 이해도 잘 되고요. 그리고 학교가 처음 배우니까 흥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처음 배운 내용이니까 이 생각하는 힘도 커질 수 있다 좀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습만 하지 마시고, 예습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예습을 하면 되지만, 예습을 꺼려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배우고 있는 거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봐서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약간의 자극은 필요합니다. 자극 없으면 심심해지고 무료해지고 뇌가 지치고 크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항상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나만의 공부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 보통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기도 하지만 머리가 너무 좋으면 자기만의 공부법이 오히려 없어요. 왜냐면 굳이 공부법 생각 안 해도 문제가 잘 풀리니까. 그냥 책 읽고 문제 한두 문제 풀면 뭐 풀리는데 뭐 못하러 공부법을 찾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자기만의 공부법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현재가 아니죠. 공부법을 찾는다는 거는 내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대비하겠다 그겁니다. 준비 자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간 배분 방법, 나중에 이제 수능이나 뭐 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시험 시간 모자라서 못 푸는 애들 많죠.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맞게 풀 수 있을지 시간 배분법을 찾아본다든가, 노트 정리, 개념 정리 방법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나만이 알 수 있을까. 시간 체크, 시간 배분과 체크는 좀 다르죠. 시간 배분은 공부를 하루에 얼마큼 할까, 몇 과목을 할까, 한 과목당 몇 분 할까, 이렇게 한번 시간을 쪼개는 거고요. 시간 체크는 내가 얼마나 빨리 풀까,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정확히 풀 수 있을까, 이런 시간 체크가 필요하고요. 마음가짐, 흐트러지면 끝입니다. 나는 더 공부를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 뭐 공부 명언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설정이나 꿍꿍이,
꿈꾸기. 예, 꿍꿍이가 아니죠. 꿈꾸기. 네,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예.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다는 얘기고요. 목표가 없으면 전력 질주를 안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이 몇 미터 뛰면 있다는 걸 아니까 전력 질주를 하는 거지. 만약에 결승점이 어딘지 모른다. 언젠간 나온다. 그러면 천천히 뛰다 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진로 성적 중요하고, 나만의 문제풀이법.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문제풀이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부 시간 단축 방법. 하루 종일 공부한다 좋은 거 아니죠. 네. 짧게 공부하고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맞게끔이죠. 그 다음에 암기법. 뭐 공부할 때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암기를 빨리 할 수 있고 암기를 오래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시 빨리 머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 자기가 외운 내용을 그 암기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냥 간단히 예시를 들었는데,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쉬워서 오히려 좀 대충 읽어요. 더 자세히 읽는 학생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저는 좀, 예, 조금 어려워하거나 조금 습관이 좀 나쁘다기보다는 나쁘다기보다는, 예, 습관이 좀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넘지 못한 학생들 위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 조심하는 이유가, 항상 저는 말합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누구나 다 맞으니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이대로 안 하면 인생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보통 문제집을 풀 때 그냥 뭐 시원이가 빨리빨리 풀고 놀아야지 하지 말고, 문제집 풀 때 정보 수집의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잘 풀리니까 그냥 풀린다고 그냥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자세히 공부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예시 문제인데, 이거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그 기권에 관한 문제인데, 뭐 ABCD가 이게 이제 하늘이죠. 하늘을 4계층으로 구분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에이 이거 맞겠지, 뭐 이거 뭐 틀리겠지, 이거 오케이 맞아,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자세히 풀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A에서는 기상현상이 기상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기상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이유를 써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과학 성적이 좀 보통으로 나오는 학생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릴 거 뭐냐면 바로 이 파란색 글씨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자기가 자세히 틀린 걸 맞게 쓰다 보면 오존층, 유성, 오로라 이렇게 들어는 봤지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는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찾아보고 검색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젠간 나오고요. 다 과학에 관련된 겁니다. 오존층은 고등학교 때 또 자세히 배우고요. 유성이나 오로라는 계속 나오긴 하지만 오로라 또 원리도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어차피 배울 거 시간 될 때 이것만 찾아보고 이해만 해놔도, 굳이 안 해놔도 이해만 해놔도 충분히 자기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시간 없을 때 과학을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꼼꼼히 풀어놨더니만 그 중학교 때 봤던 게 좀 많아서 쉽게 이해가 돼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누구한테는 하는 말이지만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쉬운 문제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에서도 분명히 배울 점은 있습니다. 네,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꼭 두들기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지 마시고 남들과 다르게 공부해 보세요. 즉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아보세요. 남들과 다르면 남들과 다른 결과를 낳아요.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